네, 축구를 잘하려면 공격만 잘해서는 안 되죠. 수비가 단단해야 됩니다. 마치 이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자산을 불리는 투자는 공격이라면은 이거를 잘 지키는 거, 그다음에 어떻게 절세를 하냐, 이거는 수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녀를 위한 적립식 투자와 절세 방법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먼저 각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CGI의 자산운용에서 고객 자산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강혜미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다솔의 양길영 세무사입니다. 예. 자, 최근 이제 자녀를 위한 금융상품을 통한 사전 증여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전 증여 말 그대로 미리 증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부모님이 자녀에게 살아있는 현재 무상으로 주는 것을 증여라고 그러고요. 돌아가시면서 사망으로 무상으로 물려주는 걸 상속이라고 그러죠. 보통 어르신들이 우리 손주에게 상속해야 되는데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살아생전에는 증여라는 표현이 정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증여가 우리가 살아생전에 미리미리 주는 거기 때문에 추후에 내야 될 상속세를 절세해 드리고 있고요. 또 미리 손주나 아들한테 증여하는 것이므로 손주나 자녀들의 재산의 씨앗 자금을 마련해 주는 그런 좋은 측면이 있겠습니다. 특별히 10년마다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니까요.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해서 증여세 없는 증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나 손주들의 투자금을 미리 쌓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고요. 또 우리가 이런 증여를 하고 나서는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예전에는 뭐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상속받는 것만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미리미리 증여를 많이 한다. 이런 측면에서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금수저에 이어 다이아몬드 수저라는 말들이 유행한 지 오랜데요. 태어나면서부터 매달 배당금을 1,000만 원씩 받는 아이. 그리고 매달 1,000만 원씩 받아요? 네네. 그리고 요즘에는 뭐 10대 건풀주라는 얘기들이 네. 아이들 사이에서도 심심찮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고객님들을 가장 먼저 만나는 펀드 상담 업무를 하면서 고객님들의 니즈를 가장 빠르게 들을 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생활 수준, 투자 성향도 다르지만 이 이름으로 불려지는 분들은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부모라는 이름입니다. 부모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들은 나보다 우리 아이가 더 부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거죠. 그래서인지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증여세를 미리 내더라도 아이 명의의 계좌로 미리미리 투자를 진행해주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목돈을 한꺼번에 주기 어려우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이 명의 계좌로 아이한테 들어오는 자금을 미리미리 차곡차곡 쌓아주시는 현명한 부모님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정부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축가금을 지급해주고 있고요. 지역별로 금액은 다르지만 7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육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 자금을 소비하여 없애기보다 아이 명의 계좌로 차곡차곡 쌓아주시는 현명한 부모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뭐 자녀가 부모보다 잘 살기 바라는 마음은 똑같은데 요즘 참 어려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증여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서 증여는 꼭 신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녀 명의 계좌를 만들어서 매월 이렇게 투자해 주는 것도 신고를 다 해야 되나요? 네, 요즘에 금융기관에 자녀 명의 펀드에 가입하거나 또 자녀 명의 계좌 개설이 많아지고 있고요. 또 미성년자 계좌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법상으로 보면 차명 계좌에 약간 이슈가 있는데 과거에는 자녀나 손자들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놓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증여세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증여재산 공제 이내의 증여, 다시 말해서 세금이 안 나오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주는 과세 미달 신고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자님 질문처럼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냐를 국세청의 책자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국세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책자, 세금 전략 가이드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의 증여세 부분을 보면은 증여를 하였으면 증거를 남겨라 라는 제목의 칼럼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재산 공제 이내의 증여는 증여세가 없죠. 그 부분에 있어서 국세청 책자를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를 해놓지 않으면 사실상 증여재산 공제 범위 내에서 증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증여 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증여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증여세 신고라는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 계약서를 쌍방이 작성을 하죠. 근데 금융기관은 계좌이체를 하다 보니까 증여인지 아닌지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두는 걸 권장하고 있고요. 국세청 책자를 보면은 아들 명의로 2,100만 원을 저축하고 증여세 신고하고 납부해서 증여세 10만 원을 납부했다면 15년 후에 이자가 붙어서 7천만 원이 되어도 증여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천만 원으로 부동산을 취득해서 사용할 때 부동산 취득 자금의 원천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데요. 만약 지금 현재 12월에 증여를 하셨다고 그러면 증여세 신고는 내년 3월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여 받은 사람이 하나요? 증여 한 사람이 하나요? 증여 받는 사람이 그럼 하게 됩니다. 자녀가 해야 되는데 자녀가 미성년이고 그럴 땐 부모가 대신해 줘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걸 신고를 조금씩 이렇게 소액을 주는데도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우리가 증여세 부분은 2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예. 공제가 되니까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신고를 안 하게 됐을 때 보통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안 하게 됐을 때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나중에 논란이 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증여세 신고를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 증여세 신고 귀찮더라도 해두시는 것이 나중에 자녀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증여세 없이 면제 가능한 공제액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책정이 되어 있죠? 네. 우리가 증여받는 사람 기준으로 증여 공제가 되는데요. 증여받는 사람이 배우자이면 6억 원, 증여받는 사람이 직계 비속인데 성년이면 5천만 원, 직계 비속이면서 미성년이면 2천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성년은 만 19세부터 성년으로 분류하니까요. 그 공제 범위를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고요. 기타 친족은 보통 이모, 고모, 작은아버지, 또 장인과 사이관계, 또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는 전부 다 기타 친족으로 1,000만 원 공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자동이체 약정을 하고 그 내용으로 증여 신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좋은 것 같은데 2천만 원을 적립식으로 이렇게 증여를 하고 싶다면 어떤 방식으로 증여할 수 있습니까? 네, 2천만 원을 한 번에 증여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천만 원을 한 번에 다 증여하는 방법보다 10년에 나눠서 1,000만 원, 1,000만 원, 예컨대 4번을 나누면은 500만 원 4번 나눠서 증여해도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사회자님께서 질문한 것처럼 매달 적립식으로도 우리가 증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립식 펀드에 가입을 하고 매달 자녀 명의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을 불입해 주면서 증여세 신고하는 게 우리가 적립식 펀드 증여인데요. 세법에서는 유기정기금 평가 방법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일정 기간이 설정이 돼야 되고요. 매월 얼마의 일정 금액이 아버지 통장에서 자녀 통장으로 자동이체 됨으로써 그 부분을 우리가 증여세 신고할 수 있는데 그때 증여하는 날은 첫 해 불입금이 입금된 날을 증여일로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는 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적립식 펀드나 적금처럼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증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강 팀장님, 요즘 조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한테 증여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은 것 같은데요. 부모 증여 말고 조부모 증여할 때는 뭐 좀 다른 게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그 부분도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자세한 세법에 대한 내용들은 세무사님이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어쨌든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아이의 손주 계좌 개설을 해주고 있고요. 펀드로 투자를 하시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 네, 그럼 세법에 대한 부분들은 세무사님이 세대 생략 증여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부모가 증여하는 거와 조부모가 증여하는 게 어떻게 네. 차이가 납니까? 부모가 곧장 증여하는 방법도 있고 조부모가 부모님한테 먼저 하고 그다음에 손자한테 증여하는 네. 우리가 말하는 세대 생략 증여가 있는데요. 세대 생략 증여인 경우에는 장점과 또 단점이 다 있는데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증여하고 아버지가 손자한테 증여하는 사이에 시간이 많이 흘러버리겠죠. 예. 그런 점이 단점이 될 수 있는데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직접 증여하는 것은 손자의 재산에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리는 게 되겠고요. 또 우리가 이제 또 단점이라 얘기하면은 손자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직접 주면은 세대 생략 할증 과세가 돼서 세금이 더 나오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주면은 증여세를 100원을 낸다고 봤을 때 할아버지가 아버지에 주고 또 손자한테 줄 때 그때 우리가 세대생략 할증 과세라고 보는데 예.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줄 때 100원이라는 세금을 낸다면은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통하지 않고 곧장 손자한테 예. 증여하면은 30%가 할증되니까 130원의 세금이 나오니까 세금이 더 나오죠. 예. 근데 지금 저희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증여 재산 공제 이내의 증여를 지금 말씀드리기 때문에 증여세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직접 주더라도 할증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한도 범위 내에서는 상관없는 네, 얘기죠. 예. 자, 이렇게 만약에 부모와 조부모가 동시에 이제 자녀 겸 손자한테 증여를 할 경우에는 어떤 순서가 더 유리합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부모가 먼저 증여하는 게 세금은 절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부모가 먼저 하고. 예, 예. 일단은 우리가 증여 공제는 직계 존속 그룹이라는 그룹으로부터 5천만 원이 공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5천만 원을 공제받으면 아버지로부터는 공제가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좀 균등하게 말씀드리면 성년인 경우에 할아버지한테 2,500 받고 아버지한테 2,500 받으면은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표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그 이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 A에게 2천만 원을 주면은 증여공제가 2천만 원 되니까 세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아들 A에게 동일한 아들 A에게 2천만 원을 증여하면 이미 직계 존속 그룹으로부터 2천만 원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증여공제가 안 되다 보니까 과표가 2천만 원 나오고 세금이 194만 원이 나옵니다. 네. 이제 반대로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그 이후에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를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하게 되면은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할아버지가 손자 A에게 증여하려고 2천만 원을 증여하는데 이미 2천만 원 공제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세금이 과세 표준 2천만 원이 나오고 거기 10% 200만 원에 30% 할증된 60만 원을 더하면 260만 원에서 친고세액공제를 적용하면은 252만 2천 원이 세금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증여를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먼저 받는 게 절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증여 신고하고 싶어도 좀 뭐 세무서 가기도 좀 겁이 나고 어떻게 절차를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뭐 세무사님한테 직접 맡기는 것도 방법이지만 홈택스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국세청 홈택스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요. 고객분들이 국세청 홈택스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기존처럼 세무사님 통해서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신고하실 때 사전 증여 재산 여부 또 미리 증여 공제를 받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대부분의 지금 현재 금융기관에서 증여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들을 시행하고 예. 있으니까 그런 제도를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자녀한테 증여할 때 어떻게 하는지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오늘 두 분 전문가 KCGI 자산운용의 강혜미 팀장 그리고 세무법인 다솔의 양길영 세무사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